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 실전 가이드 홈페이지 랩 박재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백지에서부터 홈페이지를 따라 만들기 전에 홈페이지에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오늘 저희가 실습해 볼 거는 딱 5가지입니다. 입력 폼, 쇼핑, 게시판, 갤러리, 지도. 이렇게 아이맵에서 구현할 수 있는 5가지 기능만으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들도 최대한 편집 없이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저번 영상과 같이 보너스 선물을 또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제가 보내드린 가이드북을 읽어보셨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빠르게라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래요.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고 따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맵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내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 사이트에는 이미 만들어 본 사이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오늘 새롭게 사이트를 개설하겠습니다. 무료 사이트 개설을 클릭해 주시고 맨 아래 스크롤 내려서 이 블랭크를 클릭해서 백지에서부터 필요한 기능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개설을 클릭해 주시고 웹사이트의 이름과 그리고 원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고 나서 개설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14일 동안 무료 체험을 시작할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 결제해야 하는 요금이 뭔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무료 체험 기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제가 전달드린 가이드북에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가이드북 30페이지부터 조금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제는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 웬만하면 기본 요금제로 충분하니까 저는 스타터 요금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사이트가 개설된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관리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게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사이트 관리자 로그인 창이 한번 뜨는데 처음 로그인해 주셨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고 왼쪽 메뉴에서 디자인 모드에 접속해서 홈페이지의 기능을 바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 보면 디자인 모드가 처음이신가요? 하면서 튜토리얼이 뜰 거예요. 이 튜토리얼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다시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꺼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메뉴 페이지가 하나 생성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마우스로 올려서 오른쪽에 I자 모양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메뉴 설정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메뉴명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릴 오늘 실습할 5가지 기억나시나요? 입력 폼, 쇼핑, 게시판, 갤러리, 지도. 페이지를 총 5개 만들어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입력 폼으로 이렇게 메뉴명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메뉴의 이름이 입력 폼으로 변한 게 보이시죠? 다음으로 여기 상단 메뉴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추가해 줄게요. 쇼핑 입력해 주고요. 게시판, 갤러리, 지도 이렇게 총 5가지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총 5가지 위에도 메뉴들이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다시 입력 폼 페이지를 눌러서 이동해서
이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섹션은 삭제해 줄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섹션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 폼을 활용해 볼 건데요. 입력 폼이라는 건 구글 폼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뭔가 신청을 받거나 문의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예요. 우선 입력 폼을 만들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새로운 섹션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여백을 먼저 추가해 줍니다. 뭔가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백을 한번 추가해 줘 볼게요. 이 홈페이지 섹션에는 여백의 공간이 충분해야 방문자들이 보기에도 훨씬 편하고 의미 전달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아까 똑같이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요소들을 추가해 주는데 이 중에서 텍스트 요소를 한번 추가해 줘 볼게요. 홈페이지에 글들이 있잖아요. 홈페이지의 글은 이렇게 텍스트 요소로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해주고 나서 텍스트 요소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편집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글 쓰듯이 편하게 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살펴볼 입력 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나서 가운데 정렬을 바꿔주고요. 볼드 표시로 좀 굵기를 바꿔주고 홈페이지의 제목처럼 글꼴 크기도 48 정도로 바꿔줘 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해 줄 거는 입력 폼인데요. 보시면 입력 폼을 한번 추가해 줘 보겠습니다. 입력 폼을 이렇게 추가해 주고 나서 이렇게 입력 폼이 바로 생기거든요. 이 생긴 입력 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입력 폼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여러 가지 입력 폼에 관해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 폼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 알아보기 편하게 우선 상단 문의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리자 페이지에 처음에 접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관리자 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사이트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고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컨텐츠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컨텐츠 관리 메뉴에서 입력폼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만든 이름을 바꾼 상단 문의라는 입력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입력폼 설정 여기에 응답 관리 여기에는 입력폼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기본으로 이름, 연락처, 내용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항목들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필요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필수로 입력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라면 이렇게 필수란에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홈페이지 입력 폼으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실제로 문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시크릿 모드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새 시크릿 창이 있는데 이렇게 시크릿 창을 눌러보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됨 하면서 시크릿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시크릿 모드 창을 켜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에 로그아웃된 상태로 인터넷에 접속이 돼서 실제 고객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크릿 창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해 줄게요. 그럼 여기 저희가 만들었던 이 입력폼 타이틀과 이 입력폼이 보이시죠? 여기에 직접 이름과 연락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 홈페이지, 연락처 000-0000-0000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작성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가 나오죠. 이러한 메시지들도 하나하나 다 직접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저희가 제작하던 페이지로 돌아가서
입력 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완료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밑에 버튼, 작성 버튼의 텍스트도 수정할 수 있어요. 작성하기.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기 버튼이 변한 게 보이시죠? 이제는 저희가 아까 시크릿 창에서 실제로 문의를 입력한 이 상단 문의한 내용이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열어뒀던 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상단 문의 신청 내용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입력폼 설정에서 보시면 이것 말고도 좀 디테일하게 여러 설정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직접 필요한 설정들을 마무리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들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영상들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이제 쇼핑 요소입니다. 쇼핑 페이지로 전환을 해 볼게요. 쇼핑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아까와 똑같이 여백을 주고 텍스트 요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타이틀처럼 똑같이 정렬을 해주고 볼드 표시에 48 크게 키워줄게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요소들을 아니면 섹션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섹션 복사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섹션 복사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쇼핑 요소를 추가해 주려고 하는데 쇼핑 요소를 찾아서 쇼핑을 추가해 주려고 하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실 거예요. 쇼핑 위젯을 추가하려면 관리자 페이지 사이트 관리에서 쇼핑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접속했던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이트 관리 여기 옆에 3개 점을 클릭해 보시고 이 쇼핑 기능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 쇼핑 요소를 추가해 주면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상품의 이미지가 뜰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게시하기 말고도 미리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 미리 보기는 홈페이지를 게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배포를 해서 내가 수정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미리 보기로 봐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이 상품의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상품 이름과 가격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도 떠요. 제가 웹빌더, 그 중에서도 국내 서비스인 아이맵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익숙한 기능과 디자인들을 바탕으로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럼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와서 쇼핑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쇼핑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상품 이미지밖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명과 상품 가격, 구매평 이렇게 보이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내 상품, 우리 상품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왼쪽 메뉴 중에 쇼핑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쇼핑을 클릭해서 상품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이미지를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고 상품의 이름과 상품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도 입력해 줄 수 있어요. 상품 페이지에서 아까 저희가 미리 보기로 봤던 걸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품 이름과 가격, 설명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상세 설명은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글을 입력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아까 봤듯이 편집창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죠.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조금 밑에 내려보시면 판매 방식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이 배송이 필요한 실물 상품이나 배송이 필요 없는 무형 혹은 서비스 상품이면 이렇게 일반 상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이나 전자책 같은 상품은 이렇게 디지털 상품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바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 다운로드 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일반 상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 볼게요. 보면 판매 기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벤트 상품이나 시즌성 상품은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정가와 판매가를 설정해 주면, 만약에 판매가가 14,000원인데 정가를 18,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저장을 누르고 미리 보기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정가와 판매가가.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스크롤 내려주시고 이제는 할인 설정을 봐볼 건데요. 쿠폰, 적립금, 쇼핑 등급 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할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할인을 설정해 주면 적용 대상을 선택해 주고, 할인을 만약에 30% 할인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젠 이렇게 할인율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관리자 모드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봐볼 거는 이제 배송하고 택배 설정인데요. 뭐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실물 상품의 경우에는 배송 설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기본적인 배송에 관한 설정이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말고 만약에 배송 설정을 좀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싶다 하면 이 기본 템플릿의 따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배송 설정 수정에 들어가 보시면 상품마다 상세한 배송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송이 필요 없는 상품이다, 그런 서비스 상품이다, 그러면 배송 방법에서 배송 없음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실물 상품이면 이렇게 배송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비 결제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배송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배송 설정을 하지 않고 여러 개 상품이 배송 설정들이 중복된다면 이렇게 처음 체크되어 있던 것처럼 템플릿을 아예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배송 템플릿은 여기 왼쪽 메뉴 배송 이 쇼핑 메뉴 밑에 배송 설정에서 배송 템플릿을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여기서 배송 템플릿을 추가하고 수정을, 기본적인 배송 템플릿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상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연관 상품이나 추가 상품을 등록할 수도 있고 재고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설정이 있는데요. 이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에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옵션을 추가해서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옵션 열기를 누르고 옵션 추가. 그럼 옵션 타입에는 기본, 입력형, 색상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색상이 있다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해서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명에는 색상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옵션 값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빨주, 노초.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자동으로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옵션 값들도 이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실제로 판매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색상이 보이게 됩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보이게 돼요.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렇게 실물 상품이나 뭔가 서비스 상품 말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날짜나 시간이 정해진 오프라인 강의나 클래스 혹은 컨설팅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옵션을 설정하면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설정해놨던 건 다 지워주고 옵션 명에는 예를 들면 클래스 신청 일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값에는 이 클래스를 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는 거예요. 2025년 예를 들어서 6월 31일 14시 이 옵션을 적어주고 엔터나 탭을 누르면 이 옵션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5년 6월 31일 16시 주면 옵션이 생성이 되고 만약에 클래스나 이 컨설팅에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고 관리에서 재고 관리 사용으로 바꿔주고 나서 이렇게 재고 여기 재고 추가에 재고를 한번 추가해 줘 볼게요. 50명씩 클래스를 받는다고 하면 50명 재고 추가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판매 페이지로 돌아가서 봐보면 클래스 신청 일자하고 보면 이 날짜하고 시간은 보이는데 여기 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인원이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면요. 이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 관리에서 글로벌 메뉴 위에 상품 상세 페이지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 페이지를 따로 또 수정할 수 있는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고 상품 상세 페이지 설정해서 왼쪽에 표시 항목 탭에 판매 정보에 남은 재고 이거를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재고 50개 이렇게 남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만약에 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실제 구매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결제창까지 연결이 돼요. 배송 필요하다면 배송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근데 결제하기를 눌러도 결제까지 진행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결제 수단, 여기에 결제 수단이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결제 수단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PG사를 결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도 미리 있어야 되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되어 있어야 돼서 이 영상에서 다루기엔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예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억해야 하는 5가지 중에 입력폼, 쇼핑 2가지를 모두 살펴봤어요. 꼭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직접 상품도 이렇게 등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보기만 하는 것과 다르게 직접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분명 처음엔 낯설더라도 금방 쉽게 적응하고 결국엔 홈페이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입력폼, 쇼핑, 게시판, 갤러리, 지도 중에 게시판 차례입니다. 게시판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게시판으로 우리는 공지사항으로 올릴 수도 있고 고객들이 후기를 작성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칼럼 형식의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게시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쇼핑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쇼핑 페이지의 섹션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지금 복사를 눌러주시고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섹션 붙여넣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섹션을 복사하실 때 다른 요소들은 다 같이 복사가 되는데 쇼핑 요소는 이렇게 복사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반복되는 구조들을 섹션 복사, 붙여넣기로 제작을 진행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 타이틀을 게시판으로 바꿔주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게시판 요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딱 우리가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본 듯한 게시판이 만들어져요. 게시판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게시판 설정을 눌러주시면 좀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면 게시판 설정과 디자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게시판 설정에는 이렇게 우리가 게시판 이름부터 게시판 자체에 대한 좀 디테일한 관리들을 할 수 있고, 디자인에는 우리가 어떤 디자인에 어떤 형태의 게시판을 사용할 건지에 관한 설정이에요. 다시 게시판 설정으로 돌아와서 게시판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시판의 목적에 맞게 공지사항 이렇게 게시판 이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보기로 봐보시면 게시판 타이틀과 공지사항, 이 게시판 이름이 보이는데 게시물이 없습니다 하고 글쓰기 버튼이 보이시죠? 글쓰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많이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에서 글 쓰듯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공지사항, 제목, 예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지사항, 제목, 예시입니다. 공지사항, 내용, 예시입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고 오른쪽 위에 작성 버튼을 눌러보시면 글이 작성된 게 보이고요. 목록으로 돌아가서 글이 하나 생긴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 이 공지사항 게시판을 블로그나 칼럼 혹은 뉴스나 새 소식 같은 게시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바꿔볼게요. 게시판 설정에 들어가서 게시판의 이름을 이번에는 칼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다른 스타일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디자인의 게시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블로그나 새 소식을 올리는데 어울리는 게시판의 디자인을 선택해 볼게요. 이 디자인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 디자인마다 아래에 각 선택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썸네일이 보이는 이 블로그에 걸맞는 게시판을 바꿔봤습니다. 칼럼을 작성하기 딱 좋은 디자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게시판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의 구매 후기를 모아놓는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만약에 상품을 등록했다면 그 상품에 달린 후기들을 게시판으로 모아보는 거예요. 다시 게시판 설정에 들어가서 위쪽에 게시판 연동해 보시면 구매평, 기타 게시판을 선택하고 게시판 이름을 바꿔주면 이렇게 구매평 게시판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등록한 상품에 후기가 없어서 지금 연동이 되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예시로 구매평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게시판 요소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둔 FAQ 게시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게시판 연동을 일반 게시판으로 바꿔주고 게시판 이름을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바꿔주고 나서 이쪽에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다른 스타일에서 이 디자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로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을 누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만들어져요. 대신 이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좀 더 적합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수정에 들어가서 제목에는 질문처럼 이렇게 답변에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적합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게시판을 가지고 공지사항부터 블로그나 칼럼, 구매평,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제 다음으로 갤러리 페이지로 이동해서 갤러리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이 게시판 페이지를 섹션 복사해서 갤러리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섹션에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게 보이시죠? 이 게시판이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 게시판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갤러리로 타이틀을 바꿔주고요. 갤러리 요소를 추가해 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진들이 막 생긴 게 보이시죠? 근데 갤러리라고 하면 그냥 사진을 저장해두는 사진첩 같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갤러리가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타이틀을 다시 포트폴리오로 바꿔볼게요. 이 갤러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한 포트폴리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갤러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갤러리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 갤러리 설정과 디자인 탭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갤러리 이름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탭을 눌러보면 이미지 비율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한 줄에 몇 개가 표시되게 할 건지 이런 갤러리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를 활용하면 예시로 든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만약에 회사 홈페이지라면 협력사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 홈페이지라면 메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다음 가이드 영상 3편에서 채워볼 거니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포트폴리오 섹션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 넣어 줄게요. 섹션 붙여넣기. 그리고 이 갤러리의 디자인을 좀 바꿔볼 건데요. 이번에는 고객 후기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 설정에 들어가서 복사된 갤러리 이름도 고객 후기라고 바꿔볼게요. 이제 디자인 탭에 들어가 보면 다른 디자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디자인 탭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슬라이드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슬라이드 갤러리를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갤러리가 뭐냐면 이렇게 먼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갤러리예요. 지금은 한번 이렇게 4개씩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방법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움직이는 방법을 바꿔보려면 갤러리 설정에 들어가서 이 디자인 탭에서 1개씩 슬라이드 전환 이 옵션을 체크해주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갤러리의 사진들이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고객 후기라고 했냐면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옆으로 흐르듯이 슬라이드 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이 고객 후기를 보여주는데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상품을 구매한 구매평 후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서비스 후기라면 카톡으로 고객분들이 보내주신 후기 캡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나 앱 혹은 플랫폼에 남겨주신 후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후기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이는 자동으로 옆으로 흘러가는 슬라이드 갤러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갤러리 설정으로 들어가서 1개씩 슬라이드 전환 체크해둔 것을 해제하고 전환 대기 시간을 0초로 바꾸고 전환 속도를 5초로 바꿔줄게요. 이 전환 대기 시간은 사진이 슬라이드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고 전환 속도는 슬라이드 되는데 이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슬라이드 갤러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미지 비율도 후기 이미지에 따라서 만약에 카톡 캡처 이미지처럼 세로가 긴 이미지라면 이렇게 세로가 긴 이미지 비율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때 이 갤러리 연동을 클릭해 보시면 인스타 계정에서 가져오기가 보이실 거예요. 인스타 계정에서 가져오기 클릭해 보시면 인스타그램 연동하기가 뜨거든요. 연동하기를 눌러서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연동이 돼서 홈페이지에도
뜨게 됩니다.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바로 뜨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이나 크리에이터 계정만 연동이 가능하니까 일반 계정이라면 먼저 전환을 하시고 나서 연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고객 후기 갤러리를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입력폼, 쇼핑, 게시판, 갤러리, 지도. 이제 마지막 지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역시 섹션을 복사해서 지도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에 섹션을 붙여놓고 타이틀은 지도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 복사된 새로운 갤러리는 삭제해주고 여기 보시면 단일 지도 이 요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단일 지도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지도,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는 있긴 한데 이제 정책이 변경돼서 새롭게 등록을 하지 못하고 구글 지도는 API를 발급받아야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미지 지도를 사용해 볼게요.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시청 주소를 검색해 볼게요. 서울시청 이걸 선택을 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 지도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지도의 크기는 이렇게 이 마우스 아래로 갖다 대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가게 혹은 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폼, 쇼핑, 게시판, 갤러리, 지도 이 5가지로 홈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꼭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직접 글도 작성해 보시고 이미지도 추가해 보시고 상품도 등록을 해 보시고 활용에 익숙해져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만든 이 사이트는 마지막 가이드 영상 100지부터 홈페이지 따라 만들기에서 그대로 활용할 거니까 만약에 혼자서 실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페이지들을 추가해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복습해 보실 때 이번 영상에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고 실습했었는지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지만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들 이렇게 추가로 체크리스트를 다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시는 페이지 아래에서 가이드 자료도 같이 다운받아서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드리는 보너스 선물은 오늘 실습해본 5가지 기능 중에 입력폼과 지도의 고급 활용 방법인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들이 만약에 입력폼을 통해서 문의를 남겼을 때 매번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입력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메일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매번 확인할 필요 없이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지도가 아니라 진짜 구글 지도를 간편하게 연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번과 같이 아래 게시판에 영상 보시면서 생긴 질문이나 짧게 후기 남겨주시고 나서 카톡 채널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질문도 답변 드리고 선물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는 1편에서 우리가 기획한 내용과 2편에서 우리가 실습해본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홈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실습해보는 과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홈페이지를 완성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